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숲속에 은밀히 숨겨진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기이한 운명을 안고 태어나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가야만 했던 왕세자 이윤이 차가운 바람을 벗삼아 홀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본래 화려한 궁궐의 주인으로 태어났으나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불꽃과 얼음의 기운이 공존한다는 기이한 예언 때문에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이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이유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을 덮은 하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과 신분을 되새기며 고요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윤이 살고 있는 숲은 1년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겨울이 오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는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내려앉는 곳이었기에 사람들은 이곳을 잊혀진 땅이라 불렀어요. 소년이었던 왕세자가 청년이 될 때까지 이 고립된 공간에서 그를 지켜준 것은 낡은 서책 몇 권과 어릴 적 유모가 챙겨주었던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옷가락지 하나뿐이었지요. 그는 나무를 패고 불을 지피며 평범한 나무꾼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숨길 수 없는 고결한 기품과 왕실의 위엄이 서려 있어 가끔 숲을 지나가는 짐승들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오두막 주변의 풍경은 고요하기 그지없었으나 이윤의 마음속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갈망과 얼음처럼 차가운 인내가 공존하며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는 했답니다. 그는 무거운 도끼를 휘두르며 장작을 패다가도 문득 손을 멈추고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한양의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정당한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신들의 모함에 밀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에게 이 숲은 거대한 감옥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셈이지요. 이윤이 머무는 오두막은 비록 작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마당 한 구석에는 그가 매일 아침 길어 올리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어 그의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하는 밤이면 그는 작은 호롱불 아래서 낡은 서책을 읽으며 언젠가 다가올 운명의 날을 준비하며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나갔어요.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으며 그가 내뱉는 한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며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곳 숲속의 겨울은 유독 길고 험난해서 이유는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면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을 미리 준비하고 택감을 가득 쌓아두는 일에 몰두하며 잡념을 털어내려 노력했지요. 산열매를 따서 말리고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왕세자였던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고된 노동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필연적인 기술이었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옷가지가 헤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숲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씨를 예측하는 법이나 작은 짐승들의 움직임을 통해 숲의 평화를 읽어내는 법 등을 배우며 자연과 동화되어 갔어요. 이유는 가끔 숲의 정령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으며 그럴 때마다 오두막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이름 모를 신들에게 자신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빌곤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분을 숨긴 채 이름 없는 떠돌이처럼 살고 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는 왕세자의 뜨거운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유는 평소보다 더욱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징조임을 직감했습니다.
오두막에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은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비명처럼 들렸으며 이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칼자루를 매만지며 긴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잦아든 후 밖으로 나간 그는 온 세상을 덮은 순백의 눈 위에 찍힌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발자국은 짐승의 것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것이었으며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다가 다시 벼랑 쪽으로 향한 것을 확인한 이유는 본능적으로 위험이 닥쳐왔음을 깨닫고 서둘러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길을 잃은 누군가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숲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눈길을 헤치며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의 뒤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쳤으나 그 햇살조차 그의 긴장감을 녹여주지는 못할 만큼 공기는 서늘했답니다. 이유는 벼랑 끝으로 향할수록 공기가 더욱 희박해지고 바람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던 그 험준한 벼랑에는 기이한 기운이 서려 있었으며 그곳은 이윤이 운명적으로 마주해야 할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지요.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곳에서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않는 한 여인의 보랏빛 옷자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발견한 순간 이윤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연민으로 가득 찼으며 그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녀를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간 그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여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맥박이 아주 미세하게 뛰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녀를 품에 안아 올렸지요.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희고 깨끗했으며 마치 이 숲의 정령이 실체화된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이유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인을 안고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지만 가장 큰 걱정은 그녀가 깨어난 뒤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온 힘을 다해 오두막의 따뜻한 구들장 위에 그녀를 눕히고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안을 훈훈하게 만들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그녀의 차가운 손발을 비벼주며 그는 밤새 그녀 곁을 지키며 기도를 올렸답니다. 여인이 잠든 사이 이유는 그녀의 소지품 속에서 범상치 않은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궁궐에서 보았던 귀한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채고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이 혹시 자신을 죽이러 온 자객이거나 아니면 자신처럼 궁궐에서 쫓겨난 가련한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맑고 고운 얼굴에서는 어떠한 살기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깊은 슬픔과 고독만이 서려 있는 것 같아 이유는 그녀를 향한 경계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창가에 머물 때쯤 여인이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고 그녀와 이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정적만이 흐르는 방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경계의 어린 눈초리로 이윤을 바라보았으나 이윤의 따뜻하고 정직한 눈빛을 대하자 이내 안심한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고맙다는 말을 나직이 건넸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의 맑은 시냇물 소리처럼 청아했으며 그 소리는 오랫동안 혼자였던 이윤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며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이유는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무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고, 그녀가 다시 잠들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 낯선 감정이 무엇인지 고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는 행위를 통해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으며, 이것이 어쩌면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요. 이 좁은 오두막 안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차가운 겨울 숲의 정취와 어우러져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조용히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유는 매일같이 여인을 위해 약초를 다리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의 회복을 도왔으며, 여인은 점차 기운을 차리며 이윤에게 자신의 이름이 설아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설아는 이윤이 평범한 나무꾼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가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결코 묻지 않는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쌓여갔지요. 두 사람은 숲속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이 자신들을 버렸을지라도 서로만은 결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이유는 설아와 함께 지내며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고, 그녀의 미소 한 번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왕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설아에게 숲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자신이 아끼는 서책의 내용들을 들려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들을 쫓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볼 때 설아가 문득 이윤에게 당신은 왜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윤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윤은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설아마저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설아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차가운 눈과 낡은 오두막뿐이라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설아는 이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숲속의 평화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마을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소문들과 숲 근처를 배회하는 낯선 이들의 존재는 이윤을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는 설아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오두막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라도 침입자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설아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도 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두었지요. 이유는 자신의 운명이 단순히 숲속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고, 곧 닥쳐올 폭풍우 속에서 설아를 지켜내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무렵 마을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라진 왕세자가 살아 돌아와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소문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숲속 어딘가에 귀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속삭이며 그가 언젠가 자신들을 어둠에서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고, 이 소문은 곧 권력을 쥐고 있던 간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유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관심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려 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이유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기이한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고민하다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설아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오직 이 여인을 지키고 이 숲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임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의 가슴속 불꽃은 설아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타올랐고 그의 얼음 같은 냉철함은 다가올 적들을 물리칠 용기로 변모하여 그의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설아와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을 영원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건네주고 낡은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며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비록 초라한 오두막과 눈 덮인 숲뿐이었지만 설아와 함께하는 그 공간은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낙원이나 다름없었으며 그 행복은 이윤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하지만 숲의 경계선 너머에서는 이미 그들의 평온을 깨트릴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지막 평화로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숲을 깨우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유독 구슬프게 들렸을 때 이유는 자신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잠든 설아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춘 뒤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숲의 정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왕실의 피와 기이한 힘을 일깨웠고 벼랑 끝에서 만났던 기적 같은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맹세했지요. 하얀 눈 위에 서 있는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숲의 깊은 곳까지 닿았으며 그의 눈빛은 다가올 운명에 맞서려는 듯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운명을 안고 태어난 왕세자 이윤과 신비로운 여인 설아의 만남은 눈 덮인 고요한 숲속에서 시작되어 곧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며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깊이 새겨졌답니다. 이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고 그가 선택한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오직 설아와 함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눈보라가 그친 길을 응시했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으며 이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조용한 숲속에 메아리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숲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었지만 최근 들어 마을의 주막을 중심으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숲 깊은 곳에 사는 기이한 청년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가 사실은 왕실의 핏줄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아낙네들도 밭을 일구던 사내들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저 숲속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옷차림을 한 사내들이 나타나 주막에 자리를 잡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산속 오두막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에서 내려온 박대감의 수하들로 사라진 왕세자의 행방을 쫓아 이 먼 곳까지 흘러든 자들이었으며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몇몇 이들은 사내들이 내미는 엽전 꾸러미를 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숲속 오두막에서 설아를 돌보던 이유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숲의 짐승들을 통해 전해 듣고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당의 나무 울타리를 보수하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예리한 감각은 이미 숲의 경계선 너머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포착하고 있었지요. 이유는 설아가 잠든 사이 방 안의 등잔불을 낮게 줄이고 문 밖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혹시라도 닥칠지 모를 습격에 대비해 몸을 낮추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며 지혜를 쌓아온 김노인은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올라 이윤의 오두막을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들에게 현혹되어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이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굽이진 산길을 오르며 자신의 걸음이 늦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요. 노인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은 유독 차가웠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윤을 지켜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는 힘겨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김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이윤의 마당에 들어섰고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던 이윤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이윤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마을의 험악한 자들이 들이닥쳤으니 부디 몸을 숨기고 숲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지금 숲 아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있으니 자네는 부디 자신의 빛을 숨기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네. 노인의 진심 어린 충고는 이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답니다. 이윤은 김노인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정체가 생각보다 빨리 탄로날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고 그가 지키고 싶었던 이 작은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같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려 했으나 노인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사코 사양하고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 소문을 잠재우려 애쓰겠다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지요. 이윤은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고 결연한 표정으로 오두막의 낡은 대문을 걸어 잠그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설하는 방 안에서 이윤과 노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자신이 이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차라리 자신이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를 돕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았지요. 하지만 이윤은 설아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제지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어조로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마을 주막에서는 박대감의 수하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며 정보를 캐내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인 흉터난 사내가 숲속 깊은 곳에 사는 기이한 사내의 특징을 묘사하는 순간 장내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뱉은 그 사내는 눈보라 속에서도 얼지 않는 눈빛을 가졌다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확신을 굳히게 만들었으며 사내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무기를 정비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이제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날이 밝는 대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숲을 샅샅이 뒤져 왕세자를 생포하고 설아를 가로채려는 간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대감의 수하들은 마을의 지리를 잘 아는 청년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길잡이로 삼았고 그 청년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이 태어나 자란 마을과 숲의 주인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벌벌 떠는 손으로 산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가리켰으며 사내들은 그의 비겁함을 비웃으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산등성이를 타기 시작해 오두막에 목을 죄어오듯 다가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비극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밤이 깊어갈수록 숲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마당에 서서 숲의 소리에 집중했고 이내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눈을 받자해 밟으며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불꽃의 기운을 서서히 일깨우며
양손에 힘을 주었고 그의 발밑에 쌓인 눈이 열기에 의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으나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지요. 그는 설아에게 방 안의 가장 깊은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 당부한 뒤 오두막 앞에 우뚝 서서 다가올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그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거대하게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사내들이 하나둘씩 오두막 마당으로 들이닥쳤을 때 이유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했으나 박대감의 수하들은 비웃음으로 대답하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윤의 기품 있는 외모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 그가 왕세자임을 확신했고 공을 세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앞다투어 달려들며 이윤을 포위하고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지요. 이윤은 차가운 얼음의 기운으로 발밑을 얼려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동시에 불꽃 같은 몸놀림으로 적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숲속의 고요한 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싸움 소리는 방 안에 숨어있던 설아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고 그녀는 이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으나 연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그저 문고리를 꼭 잡은 채 이윤의 무사함을 빌며 눈물 섞인 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이윤은 적들의 검기가 자신의 옷자락을 스칠 때마다 더욱 강렬한 안광을 내뿜으며 전설 속의 수호신처럼 마당을 종횡무진하며 적들을 압도해 나갔고 그의 모습은 마치 달빛 아래 춤추는 한 마리의 검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았고 교활한 박대감의 수하들은 이윤의 힘이 다하기를 기다리며 번갈아가며 공격을 퍼부어 이윤의 체력을 갉아먹으려 했으며 그중 한 명은 기회를 틈타 오두막 방 안으로 침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윤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로 몸을 떨며 순식간에 적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열기가 침입자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그를 뒤로 밀쳐내어 설아를 안전하게 보호해냈지요. 그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설아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며 그 모습에 압도당한 적들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서서 다음 공격의 기회를 엿보며 이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김노인이 사람들을 모아 숲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인 몇몇 청년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해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자신들의 마을에 살던 이웃인 이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고 산 중턱에서 적들의 증원군과 마주쳐 용감하게 맞서 싸우며 시간을 벌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박대감의 수하들은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이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 적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이윤은 마지막 남은 적의 수장과 마주서서 눈을 마주쳤고 그 사악한 눈빛 속에 서린 탐욕과 잔인함을 읽어낸 뒤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으로 그의 검을 부러뜨리고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완전한 승기를 잡았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 겁에 질려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유는 그들을 쫓지 않고 그저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긴장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눈 위에는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들이 가득했고 이윤의 몸 여기저기에는 작은 상처들이 생겨 핏방울이 차가운 눈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싸움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와 피를 흘리는 이윤에게 달려갔고 그의 상처를 보며 오열하며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어주며 그의 헌신에 보답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고통 속에서도 설아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꼭 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숲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이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게 더 깊은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마을 청년들과 김노인은 마당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경악했으나 이윤과 설아가 무사한 것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들을 부축하여 오두막 안으로 옮기고 정성껏 간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이윤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며 오늘 보여준 용기는 훗날 이 나라의 큰 기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고 마을 청년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윤을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했지요. 이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으며 그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숲속의 오두막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마당을 정리하고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며 이윤의 보금자리를 다시 평온하게 되돌려 놓았으며 몇몇 부녀자들은 집에서 가져온 곡식과 반찬들로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내어 두 사람의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숲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적들이 남기고 간 불길한 기운은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이윤의 강인한 의지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내려간 보였습니다. 이윤은 식탁에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힘은 칼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지요. 하지만 박대감의 수하들이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유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며 더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방어태세를 갖추기로 결심했으며 이것은 그가 은둔자의 삶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설아 또한 이윤의 곁에서 그를 돕기로 결심하고 마을 여인들에게 약초 다루는 법과 상처 치료하는 법을 가르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여 큰 힘을 보탰지요. 이 무렵 한양에서는 사라진 수하들의 소식을 듣고 박대감이 크게 분노하며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 직접 숲으로 내려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마을은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윤이라는 든든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며 자신들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그들의 눈빛 속에 서려 있어 그 어떤 강한 적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을 기세였지요. 이유는 사람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자신이 이곳에 태어난 이유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유는 홀로 마당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되돌아보았고 자신의 기이한 운명이 이제 막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음을 예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서 만났던 설아를 보며 그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며 고요한 숲의 정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지요. 숲속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이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다가올 더 큰 어둠을 물리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밤늦게 다시 찾아와 이윤에게 낡은 지도 한 장을 건네며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이 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귀띔해 주었고, 이윤은 노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도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짧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세대와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었고, 노인은 이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라며 축복의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윤은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고,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자세로 오두막으로 들어가 내일을 준비하는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윤과 설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저항의 이야기는 어느새 숲을 넘어 바람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는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불씨가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설 속의 왕세자가 눈 덮인 숲속에서 기적 같은 사랑과 함께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속삭이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숲의 겨울은 여전히 깊었으나 봄의 전령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차가운 긴장과 따뜻한 유대가 공존하는 숲속의 밤은 깊어만 갔고, 이유는 설아의 손을 잡은 채 다가올 운명을 담담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의 숲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뿜고 있었으나, 이윤의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밤새 설아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지니고 있던 보랏빛 놀이개에 새겨진 문양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그 문양은 평범한 귀족의 것이 아니라 왕실의 비밀스러운 호위 부대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설아가 단순히 길을 잃은 처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된 이유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더 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천천히 눈을 떴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윤의 눈동자에서 진심 어린 따스함을 발견하고는 마침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과거 왕세자의 충직한 신하였으나 억울하게 처형당한 김대감의 여식임을 밝혔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살아남은 왕세자를 찾아 평생을 헤매왔음을 고백했지요. 이유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고, 운명이 자신들을 이곳 벼랑 끝에서 만나게 한 이유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비단으로 감싼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이윤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이윤의 어머니인 중전께서 마지막 순간에 신복에게 맡겼던 왕실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윤이 그 옥패를 손에 쥐는 순간 그의 몸속에 흐르던 불꽃과 얼음의 기운이 공명하듯 강렬하게 진동하며 방 안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옥패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희생과 자신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무를 되새겼고, 차가운 겨울숲의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이 무렵 숲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두막 주변의 매화 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고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의 물이 이윤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서 내려오는 이 신비로운 징조들을 보며 전설 속의 왕세자가 마침내 자신의 힘을 각성했음을 직감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지요. 김 노인은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바구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 입구에서부터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박대감의 본진이 마을을 압박하며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으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불안에 떨며 이윤의 결단을 기다렸습니다. 이윤은 오두막 마당에서 저 멀리 보이는 검은 연기를 응시하며 이제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설하는 그런 이윤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힘을 다해 그를 보필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투명하게 빛나며 이윤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요. 이윤이 마을에 들어서자 길가에 서 있던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그의 범상치 않은 자태에 압도당해 저절로 길을 터주었고 이윤은 마을의 중심인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 서서 자신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낡은 무명옷 대신 설아가 정성껏 손질해준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머리 위로는 겨울 햇살이 마치 왕관처럼 눈부시게 내리쬐어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렸고 정적만이 흐르는 광장에는 이윤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은 웅장한 기운이 가득 차올라 보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윤은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이 오랜 시간 신분을 숨기고 이 숲속에 은둔해왔던 이유와 박대감 일당이 자신을 쫓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두려움을 씻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눈이 먼 자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자신은 왕관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것이라고 호소했지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고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으며 광장 여기저기서 낮은 흐느낌과 찬성의 함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에 숨어있던 박대감의 첩자가 비수를 품고 이윤에게 달려들었으나 이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으로 적의 움직임을 봉쇄하고는 단숨에 그를 제압하여 땅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적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리고 이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윤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지요. 이윤은 붙잡힌 첩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대신 그를 놓아주며 박대감에게 가서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왕실의 자비와 위엄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윤은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아 방어 전략을 지시했고 설하는 여인들과 노인들을 이끌고 유사시에 대비한 피난처와 구호 물자를 정비하며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변모해 나가는 과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터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용사가 되어 이윤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지요. 김노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제야 비로소 나라의 기틀이 바로 잡히고 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이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가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윤은 마을 광장에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다가올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고 그 자리는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강장의 간자, 신뢰를 확인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궁궐에서 겪었던 일들과 숲속에서 홀로 보내며 느꼈던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그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었고, 사람들은 이 높은 신분의 청년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은 아픔을 가진 인간임을 느끼고 더욱 친밀감을 가졌지요. 모닥불 연기는 하늘 높이 피어올라 추운 밤 공기를 훈훈하게 데웠으며, 이윤의 눈빛은 불꽃을 담아 더욱 형형하게 빛나며 마을의 어둠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윤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상처를 살피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 그들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주었답니다. 그녀는 이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고 백성이라며 그를 격려했고, 이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모두와 함께 봄을 맞이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개인의 감정을 넘어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고, 그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강력한 칼날보다도 예리하고 단단하게 적들의 위협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외곽에서는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던 정찰병들이 급히 돌아와 박대감의 군사들이 숲의 북쪽 길을 통해 우회하여 기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유는 즉시 지도를 펼쳐 적들의 경로를 차단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이한 힘인 얼음의 장벽을 이용해 숲의 좁은 길목을 막고 적들을 함정으로 유도하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으며, 마을 청년들에게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지요. 적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간파당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둠을 틈타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으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윤의 차가운 분노와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결의뿐이었습니다. 이윤은 작전 시작 전 잠시 홀로 숲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의 기도를 올렸고, 자신의 선택이 정의롭고 자비로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요동치는 불꽃의 기운이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손끝에서는 은은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숲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나뭇잎을 흔들어 낮은 속삭임을 들려주었고, 이유는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으로 충만한 힘을 느끼며 다시 마을로 내려와 최후의 결전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전운이 감도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집집마다 꺼진 등잔불 아래서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무기를 쥐는 손길만이 바쁘게 움직이며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을의 입구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적들의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고동치며 승리의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옆에 선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직이 속삭였고,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윤의 곁이라면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며 흔들림 없는 충성심과 사랑을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이윤의 발 앞에 꽂히는 것을 시작으로 적들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윤은 우렁찬 호령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 매복해 있던 청년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당황하여 대열이 흐트러졌고, 이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을 뻗어 적들의 발밑을 순식간에 빙판으로 만들어 말들이 미끄러지게 하여 적의 진군을 완전히 저지시켰지요. 숲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이유는 평정을 잃지 않고 지휘봉을 휘두르듯 자신의 힘을 조절하며 적들을 압도해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용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박대감의 선봉대는 이윤의 기이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이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신비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도망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사륙하지 말고 오직 항전하는 자들만을 제압하라는 엄명을 내려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였으며 그의 이런 자비로운 모습은 오히려 적들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투항을 이끌어냈지요. 싸움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윤의 승리로 기울었고 숲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승전보는 뜨겁게 울려 퍼지며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이유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자신의 내공을 나누어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설아는 이윤의 곁에서 약초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며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마을 여인들은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하여 그녀를 마을의 안주인처럼 깎듯이 모시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지요. 승리 뒤에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이유는 이번 싸움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으나 오늘 얻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마을 광장에서 노획한 적들의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전쟁의 도구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숲속에 숨어 지내던 도망자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당당한 주역임을 만천하에 공포했으며 그의 선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고통받는 전국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아리가 되었지요. 김노인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치며 이제야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이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고 마을은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흥분 속에 잠겨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윤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어제의 전장을 정리하며 전사한 적들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여 묻어주었고 이는 적들에게조차 예우를 갖추는 왕실의 도리를 보여줌으로써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설아와 함께 숲을 산책하며 앞으로 세울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고 신분과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대접받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노라며 그녀 앞에서 다시 한번 굳은 약속을 했지요. 설아는 이윤의 원대한 포부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자신도 그 길의 끝까지 함께하며 그의 빛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온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하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사람들은 더 이상 박대감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에 차서 일상에 매진하며 이윤을 중심으로 굳건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광장에서 이윤의 무용담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놀았고 노인들은 사랑방에 모여 이윤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와 웃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지요. 이윤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박대감은 자신의 선봉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기에 휩싸여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내려오겠다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소식은 곧 이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어 다시금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윤은 이번에는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한양으로 진격하여 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며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하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성하며 출정 준비를 서둘렀지요. 그는 설아에게 마을에 남아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하려 했으나 설아는 결사코 함께 가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두 사람은 운명을 함께하기로 하고 마지막 정비를 위해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오두막의 문을 잠그기 전 잠시 자신이 살아남았던 그 공간을 응시하며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보내주었고 이제는 당당한 왕세자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연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설아의 손을 잡고 산등성이를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의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새겨져 뒤따르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으며 숲은 그들의 장한 결단을 축복하듯 고요한 바람을 보내 배웅했지요. 이렇게 이윤과 설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위대한 행진은 시작되었고 그것은 어둠을 걷어내고 진정한 봄을 부르는 생명의 행진이자 전설로 기록될 기적 같은 여정의 첫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갠 순백의 도화지 같았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며 적들이 기다리는 한양을 향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대오의 선두에 서서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의 등 뒤로 비치는 햇살은 금빛 갑옷처럼 빛나며 그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듯했지요. 숲속에서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이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그 끝에는 그가 꿈꾸던 기적 같은 사랑과 평화로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윤과 마을 사람들의 행렬은 어느덧 한양 근교의 드넓은 벌판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박대감이 미리 소집한 수천 명의 군사가 철벽 같은 진을 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대지를 훑고 지나가며 깃발들을 거세게 흔들었으나 이윤의 곁을 지키는 백성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서려 있었지요. 이윤은 말 위에 높이 올라가 적진을 응시하며 자신의 몸 안에서 요동치는 기이한 기운을 다스렸고 이제 곧 펼쳐질 진실의 시간을 담담히 준비하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대감은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치고 거만한 자세로 이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 미천한 무리가 감히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느냐고 비웃음을 섞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이윤을 향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망령이 살아 돌아와 세상을 어지럽히려 한다며 군사들에게 당장 저들을 처단하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나 이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마지막 준비를 마쳤고 그가 내뿜는 고결한 기운은 벌판에 모인 모두의 가슴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은 품속에서 설아가 전해준 왕실의 옥패를 높이 들어올리며 그 찬란한 빛이 온 군사들의 눈에 닿게 하였고 자신의 목소리에 내공을 실어 벌판 끝까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정당한 세자 이윤이며 저기 서 있는 박대감이야말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선왕을 시해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다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했지요. 옥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를 본 군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들 중 일부는 무기를 든 손을 바르르 떨며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박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감은 당황하여 저것은 가짜라며 더욱 악을 써댔지만 이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과 얼음의 기운이 하늘로 치솟아 용의 형상을 그리자 벌판에 모인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한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윤은 기이한 힘을 사용하여 적진의 무기들을 얼려버리거나 뜨거운 열기로 녹여버리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내지 않고 적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요. 그는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자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며 그 고결한 자비심에 감화된 군사들은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이윤의 발치 아래 엎드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박대감은 자신의 비겁한 권력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고 마지막 발악으로 이윤에게 달려들었으나 이미 민심을 잃은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최후뿐이었습니다. 이윤은 박대감을 칼로 베는 대신 그를 포박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선언하며 진정한 정의는 피의 복수가 아닌 공정한 대가에 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여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지요. 악의 근원이 사라지자 벌판을 뒤덮었던 무거운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며 마치 하늘도 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평화로운 분위기가 대지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싸움이 멈추자 설하는 이윤의 곁으로 달려와 그의 무사함을 확인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이윤은 모든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제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고 다독였고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지요. 그는 한양의 궁궐로 바로 향하는 대신 자신이 살아남았던 그 숲속 마을로 먼저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승리의 온기를 나누기로 결정하며 행렬을 되돌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숲속 마을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이제 그곳은 도망자의 은신처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희망이 싹트는 성지가 되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윤과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이윤은 자신의 오두막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고 자신이 직접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올리며 신분의 벽을 허물고 백성들과 격에 없이 어울리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사람들은 왕세자가 직접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마을 여기저기서는 웃음소리와 노래가 끊이지 않아 겨울 산골의 정취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이 끓고 있었으며 부녀자들은 고소한 부침개를 부치고 떡을 치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고 아이들은 사탕물을 씹으며 뛰어놀며 평화의 맛을 만끽했습니다. 이윤은 김노인의 옆에 앉아 그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겼고 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윤의 손을 꼭 쥐어주었지요. 그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은 따뜻한 국물 한 사발에 녹아내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어둠을 지나온 동지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며 긴 밤을 지새우는 줄도 모르고 행복해했습니다. 설아는 마을 여인들과 함께 잔치 음식을 나르며 이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고 그녀의 단아하고 총명한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래의 국모로서 충분한 신뢰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녀 또한 이 평화가 꿈만 같아 연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윤이 잠시 혼자 있을 때 다가가 차가운 손을 녹여주며 우리가 함께 벼랑 끝에서 만났던 그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속삭이며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지요. 이윤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없었다면 이 길을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화답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잔치터의 등불보다 더 환하게 빛나며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의 열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고단했던 삶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정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귀중한 의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으며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이유가 오직 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함임을 맹세했고 그의 진심은 밤 공기를 타고 숲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숲속의 짐승들도 이 평화로운 기운을 느꼈는지
멀리서 산울림으로 화답했고 차가운 겨울밤은 더 이상 춥지 않은 따스한 인간의 열기로 가득 차올라 잠자는 숲의 정령들까지 깨울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유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부서진 오두막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지붕의 해진 부분을 손보며 잔치 후에 어수선한 자리를 정돈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는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도 노동의 신성함을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세자 저하가 직접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하였고, 너도 나도 앞장서서 마을 공동의 시설들을 수리하고 청소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활기차게 이어나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득했던 마을은 어느새 깨끗하게 정돈되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림자 대신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올라 보는 이들의 가득했던지만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마을 한 구석에 있는 우물을 정비하며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국군도 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 백성들의 갈증을 달래주기를 기원했고 그 물을 떠서 설아에게 가장 먼저 건네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설아는 그 물을 마시며 이윤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가 이 물처럼 투명하고 맑기를 소망했고 두 사람은 함께 우물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을 사람들이 정겹게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숲속의 겨울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는 기운은 이미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변해 있었으며 그것은 이윤이 가져온 진정한 평화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윤은 잔치 때 사용했던 큰 솥들을 닦으며 고생한 아낙네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녀들은 세자 저하의 배려심에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이 나라와 저하를 지지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에는 다시 굴뚝에서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며 과거의 고통을 씻어냈으며 이유는 이 소박한 풍경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지요. 그는 숲속의 은둔 생활 동안 배웠던 인내와 겸손을 잊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백성을 섬기는 군주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오두막 앞마당을 정성스럽게 쓸고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유는 김노인과 함께 마을 뒤편 산책로를 걸으며 앞으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농사기구와 종자를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며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노인은 이윤의 현실적이고도 자비로운 행정에 감탄하며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자는 것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했고 이유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숲속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지혜의 소리로 울려 퍼졌고 숲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히 숨을 죽이며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설아는 오두막 방 안에서 이윤과 함께 지냈던 소박한 가재도구들을 정리하며 비록 화려한 궁궐로 떠나야 하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이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낡은 이불과 서책들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이 좁은 방에서 이윤의 상처를 닦아주고 함께 눈보라를 견디며 쌓았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영광이 가능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보랏빛 놀이개를 창가에 잠시 놓아두어 햇살을 받게 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왕의 품격이 서려 있었고 이윤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은 그녀를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기품있게 만들어주며 오두막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무렵 다시 모여 이윤이 떠날 준비를 돕기 위해 말의 안장을 손질하고 짐을 꾸리는 등 정성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 없이 즐겁게 노래하며 왕세자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쓴 종이를 나누어 주며 내가 한양에 가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늘 가슴에 품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여 큰 감동을 선사했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왕세자의 수첩에 적히는 것을 보며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기분을 느꼈고 그 자부심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반찬들로 소박하지만 풍성하게 차려졌고 이유는 설아와 함께 마루에 걸터앉아 마을 청년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즐기는 등 끝까지 소탈한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국 한 사발에 밴 진심은 그 어떤 궁중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구수했으며 이유는 이 밥맛을 평생 기억하며 백성들이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요. 식사 후에는 시원한 숭늉을 마시며 달을 바라보았고 둥근 달은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듯 구름 사이에서 밝게 빛나며 마을 전체를 은은한 은빛으로 감싸 안아 평화로움을 더했습니다. 마을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한 밤이 찾아오자 이유는 마당 한복판에 홀로 서서 숲의 정기를 들이마시며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숲의 신령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영혼이 이곳에서 새로 태어났음을 인정하며 숲이 가르쳐준 인내와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겠노라 굳게 맹세했지요. 바람은 그의 옷자락을 가볍게 스치며 응답했고 나뭇잎들은 사그락거리는 소리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이유는 비로소 자신의 기이한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당당한 주인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방에서 나와 이윤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며 밤이 깊었으니 이제 들어가 쉬어야 내일의 긴 여정을 견딜 수 있다고 다정하게 권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벼랑 끝에 위태로운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든든한 대지가 되었음을 깨달았고 그 단단한 믿음 위에서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세울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서로를 안아주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합쳐져 마당을 가로질렀고 그 모습은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맹세를 눈 위에 새겨놓은 듯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숲을 떠날 채비를 마쳤고 말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두막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은 눈빛으로 지난 시간들을 마음속 사진처럼 소중히 담아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게 늘어서서 이윤과 설아의 행렬을 따라가며 축복의 말을 건넸고 김 노인은 이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인자하게 웃으며 그를 보내주었지요. 이윤은 힘차게 말을 몰아 산 아래로 향했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의 행렬은 장엄한 풍경을 연출하며 어둠을 뚫고 빛나는 광명으로 나아가는 전설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으며 이유는 저 평화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고삐를 당겨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고 그의 눈빛은 다가올 새아침의 햇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설아는 그의 곁에서 나란히 말을 달리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를 보필하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맹세했고 두 사람의 달리는 모습은 숲속의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어우러져 한 폭의 환상적인 그림 같은 장관을 이뤘지요. 숲은 그들의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고요한 안개로 그들의 흔적을 덮어주었고
이렇게 기적 같은 사랑과 승리의 이야기는 숲의 비밀 속에 간직된 채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윤이 이끄는 행렬이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눈시울을 적셨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임금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가운 고독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이 깃든 정적이었으며, 오두막 마당에 남아있는 수많은 발자국은 그곳에서 시작된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증언하는 흔적으로 남았지요. 이윤과 설아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백성을 향한 진심이 있기에 그들은 어떤 벼랑 끝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산매 한 마리가 이윤의 행렬 위를 선회하며 평화의 사자처럼 앞길을 안내했고, 이윤은 그 비상을 보며 자신의 포부 또한 저 넓은 하늘처럼 끝없이 펼쳐질 것임을 예감하며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숲속에서의 은두는 끝났지만 그곳에서 배운 지혜는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며, 그가 세울 나라는 눈처럼 순수하고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아름다운 낙원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지요.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평온한 대단원을 향해 나아갔고, 이윤과 설아의 발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의 꽃들이 피어나며 차가웠던 대지를 온화한 봄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도성 안팎으로 평화의 소식이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만백성에게 전해지자 오랫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가슴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윤은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으나 화려한 궁궐의 권세에 안주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전국의 헐벗은 이들을 살피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자비로운 정치를 펼치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그 눈 덮인 숲속 마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그곳을 은혜의 땅이라 선포하며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세금이나 부역의 고통 없이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렸답니다.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러 사냐의 푸른 싹이 돋아날 무렵, 이유는 왕의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소박한 차림으로 설아와 함께 다시 그 숲속 마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그들의 행렬은 화려한 가마 대신 튼튼한 말 몇 필과 짐꾼들로만 이루어져 소박하기 그지없었으나, 길목마다 마주치는 백성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길가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설아는 이윤의 곁에서 나란히 말을 달리며 예전에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산길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두려움 대신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눈빛으로 변해가는 산천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는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 꽃잎을 뿌리며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가장 먼저 달려나와 이윤의 손을 꼭 잡았고, 비록 신부는 임금이 되었으나 자신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이웃이었던 그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윤은 노인을 정중하게 부축하며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나 다름없으니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하며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어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다시 한번 커다란 잔치상이 차려졌는데, 이번에는 이윤이 직접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종자와 비단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갖가지 음식들이 상위를 가득 메워 그야말로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은 설아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궁궐 생활은 어떠한지 수줍게 물어보았고, 설아는 격식 없이 그들과 어울려 함께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나누며 예전처럼 정다운 자매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잔치 준비를 위해 아궁이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은 마치 축하 노래처럼 온 마을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주었지요. 잔치의 중심에는 가마솥에서 푹 고아낸 진한 곰탕과 갓 구워낸 고소한 전, 그리고 산에서 직접 채취한 싱싱한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마을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술잔을 권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소박한 밥상을 함께하며 자신이 숲속에서 지냈던 기이한 운명의 시간들이 결코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곳에서의 생활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회고했지요. 그는 마을 청년들에게 새로운 농사기구를 선물하며 이제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격려했고, 그 약속은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의 등불로 활활 타올랐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마을 여기저기에는 은은한 청사초롱이 밝혀졌고, 달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더욱 깊고 아늑한 분위기로 접어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고 난 뒤 평상에 누워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하나둘씩 단잠에 빠져들었고, 어른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앞으로 다가올 풍년과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유는 이 고요하고 따뜻한 저녁 풍경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나라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설아의 손을 꼭 쥔 채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이유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설아와 함께 예전에 살던 그 숲속 오두막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정성껏 관리해준 덕분에 예전 모습 그대로 정갈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마당 한 구석의 우물가와 나무 울타리조차 그가 떠날 때의 온기를 머금은 듯 정답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지요. 이유는 오두막 마루에 걸터 앉아 숲의 고요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자신의 기이한 운명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음을 느꼈고, 옆에 선 설아를 품에 안으며 영원한 사랑과 평화를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답니다. 설아는 방 안에 들어가 작은 호롱불을 밝히고 이윤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 소박한 차 한 잔에는 그들이 벼랑 끝에서 만나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날의 기억과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며 그동안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과 서로에 대한 애틋한 연민을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주고받으며 긴 밤을 채워나갔습니다. 방 안을 비추는 노란 불빛은 창호지를 투과해 마당에 부드럽게 퍼졌고, 그것은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희망의 빛처럼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이유는 문득 예전에 자신이 패두었던 장작더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소 지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우며 방 안을 훈훈한 온기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불꽃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벽면을 따라 춤을 추듯 일렁였고, 두 사람은 그 불빛을 보며 자신들의 운명이 기이한 불꽃과 차가운 얼음처럼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온 세상을 따스하게 데우는 부드러운 화로처럼 변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유는 아궁이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바람이 전해주는 자연의 속삭임은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안식과 평화의 메시지로 다가와 그의 지친 심신을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의 모든 생명도 숨을 죽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오두막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포근하게 변해 두 사람의 단잠을 지켜주는 거대한 요새가 되어 주었습니다. 설아는 이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비록 우리가 나중에 다시 화려한 궁궐로 돌아가야 할지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이 평화로운 숲속 오두막에 머물자고 나직이 속삭였고 이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요. 두 사람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고요해졌으며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이나 슬픔조차도 이 깊은 밤의 평온함 속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며 영원한 안식을 찾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이유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 숲의 야경을 감상했는데 달빛을 받은 하얀 눈꽃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숲 전체를 신비로운 은빛 세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서 설아를 구했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평화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떠올리며 모든 고난이 결국 사랑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살짝 스며들었지만 아궁이에서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 덕분에 오히려 그 신선함이 기분 좋게 느껴졌고 이유는 행복한 마음으로 창문을 닫고 설아의 곁에 누워 눈을 감았답니다. 꿈속에서 이유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숲속 마을처럼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백성들이 서로를 형제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보았으며 그곳에서 설아와 함께 백발이 되도록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자는 중에도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의 몸속에 흐르던 기이한 힘들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의 기운으로 승화되어 그의 잠자리를 은은한 빛으로 감싸 안으며 보호해주고 있었지요. 숲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오늘보다 더 밝고 찬란한 세상을 약속하며 구름 뒤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창가에 머무는 이슬 맺힌 햇살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이윤의 눈가를 어루만졌을 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몸으로 잠에서 깨어나 맑은 정신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는 밤새 숲이 내뿜은 맑은 공기와 흙내음을 맡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고 마당 한 구석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나라의 안녕을 위해 기도했지요. 설아도 곧이어 밖으로 나와 이윤의 곁에 섰고 두 사람은 함께 숲의 경계선 너머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함께 헤쳐온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다시 오두막으로 모여들어 두 사람이 떠날 준비를 돕기 위해 정성을 다했고 이유는 그들에게 한양으로 함께 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제안하여 많은 청년이 기꺼이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남기로 했지만 이윤의 손을 꼭 쥐며 언제든 마음이 힘들 때는 이 숲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라고 인자하게 웃으며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이윤은 노인의 배려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이제는 당당한 왕의 위엄과 인간적인 따스함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의 모습으로 말에 올라 마을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환송을 받았습니다. 행렬이 다시 산등성이를 내려갈 때 이유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기이한 운명을 지켜봐준 숲의 나무들과 바위들에게 작별의 눈인사를 보냈고, 숲은 바람을 일으켜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듯한 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설아는 이윤의 옆에서 나란히 달리며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역사가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기적 같은 사랑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믿으며 고삐를 힘차게 당겨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그녀의 옷자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요. 그들의 등 뒤로 펼쳐진 숲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그 고요함은 죽은 정적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지켜내는 생동감 넘치는 평화의 정적이었으며,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답니다. 시간이 흘러 훗날 사람들은 눈 덮인 숲속에서 살아남은 왕세자와 벼랑 끝에서 만난 신비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이윤과 설아는 나라를 다스리며 수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 숲속 오두막에서 보냈던 평화로운 밤들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고, 백성들은 그들을 성군과 현덕한 왕으로 칭송하며 존경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아름답게 채색되어 전국의 모든 마을로 퍼져나갔으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선물이 되어 오랫동안 사랑받았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백발이 성성해진 이윤과 설아는 다시 한번 이 숲속 오두막을 찾아와 조용히 불을 지피고 앉아 젊은 날의 모험과 사랑을 회상하며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쥐어주었고, 그들의 모습은 달빛 아래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숲은 더 이상 기이한 예언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기적이 머무는 신성한 숲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누구나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며 마음의 안식을 얻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요. 숲속의 밤은 여전히 고요하고 차가웠으나 그곳을 채우고 있는 인간의 온기와 사랑은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인하고 아름답게 타오르며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를 이어 이윤과 설아의 은덕을 기리며 매년 겨울이면 숲속 오두막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고 평화로운 세상을 주신 신들께 감사의 제를 올렸으며, 그 전통은 수백 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와 마을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벼랑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끝에서 이윤이 사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삶의 위기도 결국 새로운 기적의 시작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윤의 기이한 운명은 그렇게 모든 백성의 보편적인 희망으로 승화되었고, 그의 이름은 찬란한 별빛처럼 밤하늘 높이 걸려 길 잃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답니다. 이 평화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제 이윤과 설아가 나누었던 그 따뜻한 온기를 마음속에 품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저 멀리 눈 덮인 숲속으로 날려보낸 채 편안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길에도 이윤이 보았던 그 찬란한 일출과 설아가 가꾸었던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질 것이며, 숲의 정령들이 들려주는 고요한 자장가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평온한 안식을 선사할 것이니까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밖에서 울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이 있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이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마침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영원한 평화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이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고요한 밤의 품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니 그저 숨소리에 집중하며 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윤 왕세자가 숲속 오두막에서 느꼈던 그 깊은 안도감과 설아가 만났던 기적 같은 사랑의 기운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온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밤하늘의 달님도 여러분을 지켜보며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저 깊고 푸른 바다처럼 넓은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평화의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줄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윤과 설아가 함께 걸었던 그 눈길 위에는 이제 봄꽃이 만발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생명의 찬가를 노래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내일도 그와 같이 찬란하고 희망찬 하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요한 숲속의 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안식하며 가장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라며 이 길고 따뜻한 이야기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숲속 오두막의 호롱불도 조용히 숨을 죽이며 꺼져가고 달빛만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니 이제는 정말로 고요함 속에 몸을 뉘이고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이 되어 모든 세상이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여러분의 숨소리가 방 안의 공기와 하나 되어 새근새근 울려 퍼질 때 숲의 나무들도 함께 숨을 쉬며 여러분의 단잠을 응원하고 있으니 오늘 밤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시간이 될 거예요. 기이한 운명을 이겨낸 왕세자처럼 여러분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내일 아침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깨어나실 테니 부디 안심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화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커다란 행복의 꽃으로 피어나길 기원하며 이제는 정말로 눈을 감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평온하게 스며들어 가장 깊고 따뜻한 잠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숲의 밤은 깊었고 모든 이야기는 완결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평화로운 잠과 내일의 희망뿐이니 부디 잘 자요. 그리고 내일 아침 환한 미소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며 저도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 숲의 마지막 온기가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 평안한 어둠 속에서